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조조가 그 적벽다련에서 지고 나서 오림으로 해서 호록으로 해서 화용도로 해서 도망을 가는데, 오림에서 한번 웃다가 조자룡이한테 당하고, 호록으에서 또 한번 웃다가 장비한테도 당하고, 화용도에서 또 한번 웃다가 지금 관운장이 앞에 500명이 전부 무릎을 꿇고서는 조조가 그럽니다. 장군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머리도 못 들면서 무릎을 꿇고서는 그 뒤에는 서왕이하고 장류하고 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 뒤에 대장들 500명이 전부 무릎을 꿇고, 지금 막 한겨울이라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바람이 엄청 쓰면서 위에서는 눈이 내리고 대지는 꽁꽁 얼어붙었는데 거기에 무릎을 다 꿇고 있습니다. 이때 제갈공명하고 유비하고는 그 유비의 군막에서 담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은 지금 조조가 화용도로 올라가서 관운장이를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까지도 그 비둘기 전서구에 의해서 다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이야기를 딱 그 전서구로 해서 받고 나서 유비한테 왔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유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지금 관우 장군이 조조하고 화용도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그거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 조조하고 그 500명 대장들을 다 잡아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그럽니다. 제가 어제 천문을 봤는데 조조의 수명이 아직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장군이 조조를 잡아오면 우리가 더 그 처치곤란이고 거기서 아마 놔줄 것입니다. 그러면 더 다행입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군령장까지 딱 써놓고 갔는데 조조를 화용도에서 만났을 때 조조하고 그 대장들 500명을 잡아오지 않으면 목을 내놓겠다고 이렇게 그 둘째 아우가 군령장까지 딱 써놓고 갔는데 조조를 살려주다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그럽니다. 관우의 성격은 일반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 차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절대자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관우한테는 용한과 인강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데, 용한이 발동할 때는 아주 용맹스럽고 앞에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관우한테 덤비면은 죽습니다. 이게 용한입니다. 그리고 인강은 이 인이 아주 커가지고 적과 아군을 피하를 구분을 못합니다. 적군한테도 똑같이 인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대항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주 인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인자합니다. 이게 절대자의 그 혼재되어 있는 성격인데, 요 이야기가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400년 전에 그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방이하고 항우하고 싸울 때, 그 이제 싸우기 전에 직전에 유방이가 그
촉한에 그러니까 이제 한 왕이 돼가지고 총나라로 이렇게 이제 그 임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항우가 관중에서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해가지고 유방이는 그 총나라에 촉한에 한 왕으로 해가지고서는 거기로 가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잔도를 따라가지고서는 이제 가게 돼요. 그런데 이때 한신이 이제 항우 밑에 직극랑으로 있었는데 직극랑이 이제 창잡이에요. 그러니까 항우 군막을 지키는 아주 저 밑에 쫄병이죠 뭐. 그것도 이제 종림회가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서는 딱 했는데 한신이 거기서 항우 부대에서 도망을 해서 유방이 부대로 옵니다. 그 이제 유방이 부대로 와가지고서는 이제 대장군이 되는데 그 대장군이 되면서 유방이하고 그 문답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대왕하고 항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방이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왕의 그 마음은 하회가 같아서 모든 물을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격인데 항우는 그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말하자면 그 성격이 용환과 인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한신이도 사람 볼 줄 아르니까 딱 떨어지게 그게 항우의 성격을 갖다가니 분석을 하고 이 사람 밑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라고서는 이제 도망왔거든요. 그러니까 용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용감 그 이상의 적극적인 정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용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무력이 엄청 센데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덤비는 사람, 그러니까 그 무력으로 맞서는 사람한테는 당할 수가 없지만은 이 사람 성격에는 인강이 또 내재되어 있어 가지고 인강은 뭐냐면은 한없이 자애로운 마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한신이 얘기할 때에는 어린애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덤비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적대시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들 못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나한테 덤비면은 이걸 죽일 수가 있는데 덤비지 않고 납작 엎드리면은, 그러니까 홍문의 그 연애에서 유방이가 항우한테 납작 엎드리니까 항우가 어떻게 하들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항우 책사 범증이가 그 사람 볼 줄 아르니까 저 유방이는 죽여야 됩니다.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항우한테. 유방이를 죽이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그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묻힐 자리도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 항우한테 유방이를 죽여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 홍문의 연회를 열면서 유방이를 부릅니다. 그 유방이가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면은 그 연회에 가면은 분명히 나를 죽일 건데 그래도 또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안 가면은 항우가 무력으로 쳐들어올 테니까 그게 이제 홍문의 연회에 가요. 갔는데 하여튼에 최대한도로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우를 나는 대왕의 유방이가 나는 대왕의 일개 사냥개로서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러면서 납작 엎드려요. 그러니까 항우가 어떻게 하들 못해요. 범증이가 옥결을 몇 번을 흔들었는데도 옥결을 흔들으면은
이 항우가 이제 술잔을 던지고 도수부들이 나와서 이제 도륙을 내야 되는데, 유방이를. 그런데 범정이가 옥결을 몇 번을 흔들었는데도 항우는 묵묵부답입니다. 그게 이제 이게 책사하고 왕하고 이 차이거든요. 그 뭐 어디든지 책사는 있으니까. 책사는 머리 좋은 사람들. 그리고서 이제 왕은 하늘의 별, 기운을 타고난 사람. 책사들은 빛이죠, 빛. 그러니까 그 별이 없으면 빛은 그냥 무한정 가는 거예요. 그 본인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별이 있어야 여기에 부딪혀야 빛이 나니까. 이게 이제 책사의 운명인데, 그 책사의 운명을 이제 여튼 좋게 밟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머리는 좋고 책사로서 유능한데 그 삶이 아주 고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제 뭐 역사를 보면은 여러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이라는 것은 재미가 있는 거죠. 그 이제 그 항우한테 용환과 인강이 그 잠재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구리산 전투에서 한신이한테 신면 매복 작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지금 그 관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관우의 성격에는 용환과 인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영도에서 조조를 만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조조가 덤비면은 그 잡아가지고 오는 것은 여반장인데 조조는 납작 엎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대장들도 500명도 납작 엎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관우는 어떻게 못하고 아주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조조를 살려서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비한테 그래요. 그것은 관우에 내재되어 있는 절대자의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누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관우가 돌아오면은 그냥 용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형주를 차지할 텐데, 그리고서는 이제 익주하고 한중까지 지금 적벽 대전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으니까, 동우가 승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던 3분 지게는 확실하게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북쪽에는 조조, 동쪽에는 손권, 이쪽, 그러니까 형주하고 익주하고 한중은 우리가 아울러서 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형주를 맡길 사람은 관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관우 저 성격으로 그냥 맡겨서는 아주 위험합니다. 이번에 아주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이 형주를 맡겨야 되는데, 그래도 위험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10년은 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유비한테 그 조조의 수명이 아직 어제 저녁에 그 별을 보면서 보니까 아직 10년 그 정도는 남았는데, 아마 관우하고 관우의 그 내재되어 있는 절제자의 성격, 그것이 조조의 운명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주를 한 10년 정도는 관우한테 맡겨도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돌아오면은 아주 따끔하게 이렇게 여튼 그 성격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비하고 제갈공명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관우는 조조하고 그 뒤에 장료하고 서왕이하고 엎드려 있고 500명들이 다 엎드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들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들.
그러니까 이제 말에서 내려가지고 걸치고 있던 도포를 벗어가지고 조조한테 덮어줍니다. 그러면서 주창이한테 주장군 그 말 한 필 가져오시오. 그래가지고서는 말을 받아가지고 장녀 손에 이렇게 쥐어줘요. 말 곱비를. 그러니까 이제 조조를 태우고 가라고. 그리고서는 승상 조심해 가십시오. 몸 조심하십시오. 이러면서 그 500명 데려온 병조들한테 철수한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장군이 한마디 하면, 그러니까 직속 상관이 한마디 하면은 군대는 하여튼에 수직 형태니까. 그러니까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은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500명이 아무 소리 않고 철수를 합니다. 그 이제 조조가 이제 한창 엎드렸다가니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렇게 머리를 들었는데 보니까 관우 병사들이 저쪽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끝은 말이면 아른아른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조의 감에도 그 관우에 대한 이제 그리움 비슷하게 하면서 흠모의 정 비슷하게 하면서 존경스러우면서 그 조조의 성격도 아주 그냥 복잡하니까. 그 옛날서부터 그 천재들은 여러 가지 성격이 안에 내재가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조조가 그 부하단한테 그럽니다. 그 관우가 그냥 갔으니까 우리 여기 있는 거 죽을 먹고서는 산을 내려가자. 그래 이제 전부 이제 무디게 둘러앉아가지고 불을 쬐면서 죽 남은 거 그거 이제 다 먹고서는 그 산을 내려오게 돼요. 그 이제 그 화용도로 산을 내려왔는데 거기에 그 하우돈이가 이제 양양을 지키라고 해가지고 양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병사들을 다 풀어가지고 이 소문이라는 것은 여튼 바람과 같이 바람보다도 더 빠른 인간. 그러니까 적벽에서 조조의 군선들이 다 불타고 박살이 나고 여튼 병사들 전부 그 장강에 수장이 되고 이랬다고 양양까지는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돈이가 이제 병사들을 쫙 풀어가지고 승상께서 어디에 계신가 찾아라.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릉성까지도 다 이렇게 병사들을 풀었는데, 그런데 마침 이제 그 화용도 밑에 거기에서 그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조가 내려갔는데 저쪽에 이제 한 무리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깜짝 놀랍니다. 여기에서 또 복병이 있느냐. 그랬는데 보니까 마침 이제 그 하우돈의 병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다 가지고서는 하우돈이가 본대를 막 데리고서는 바로 왔습니다. 그 이제 거기다 이제 군막을 설치하고서는 어쨌거나 여기는 그 호적삼에 맨발로, 그러니까 그 발저기로 해서 이제 왔으니까 이 동상 걸리고 귀에는 동상이 걸리고 여튼 그 500명 대장들이 다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로다가니 거기 군막을 설치하고서는 장작불을 막 떼면서 어쩌거나 추위를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조조는 딱 명령을 내립니다. 조인 조응이는 와라. 그래가지고는 조인 조응이는 여기서 바로 강릉으로 가가지고 강릉성을 사수해라. 그러고서는 바로 거기서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조인 조응이는 그 하우돈이 가져온 갑옷하고 다 입고서는 거기서 병졸들 20명을 데리고서는 강릉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우돈이한테는 그냥 양양을 그대로 지켜라. 그러고서는 장류하고 이전 악진한테는
장묘를 대장으로 해서 이전 악진을 그 부대장으로 붙여가지고 가서 합비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합비가 이쪽 그 동쪽에 장강 그 밑에 거기서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장묘가 여기에서 큰 전궁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전궁을 세우면서 동호에서는 장묘가 온다 그러면은 우는 아이도 울음을 뚝 그쳐요. 그렇게 그냥 장묘의 이제 이름을 아주 날리게 되는데, 장묘가 이제 그 조조 군대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장군 중에 한 명이니까 이게 관우하고는 또 이제 호영호재하는 그런 사이고,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딱 배치를 합니다. 뭐 바로 그냥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조인 조응이는 여기에서 주유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강릉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안 그러고서는 주유 부대가 거기서 휴식을 안 하고서는 바로 강릉성을 가서 포위를 했으면은 조인 조응이가 그 강릉성에 못 들어갈 건데, 그러면은 30일 되기 전에 제갈구명하고 주유하고 이제 그 계약을 맺었으니까 30일 이전에 동호에서 강릉을 복속을 시키면은 동호 땅으로 하지만은 강릉을 안 그러고 30일 되는 날짜가 지나면 바로 우리 유비 군대에서 강릉을 접수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같이 그 동맹 협약서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유는 어쨌거나 동남풍이 불어오는 날서부터 30일 이내에 강릉성을 수복해야 된다. 이것은 뇌리에 이제 딱 있었지만 뭐 한 15일 정도면은 충분히 접수를 하겠지 하고서는 이제 계획을 그렇게 이제 세웠는데, 이 형주의 30만 병사들이 강릉성으로 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조인 조응이의 명령을 다 듣습니다. 그 지휘관이 있어야 되니까. 지휘관이 없으면 병사들은 오합지졸해요. 그런데 조조의 병사들 중에서는 조인이가 뭐 팔문금세 진도 펼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강릉성에 딱 들어가 가지고 앞에 철책을 딱 하면서 팔문금세진을 딱 설치를 해 놓습니다. 이건 뭐 5,000명이면은 설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5,000명 해가지고서는 강릉성을 삥 둘러가지고 설치를 해놔요. 8군데를. 그러니까 8개 방향으로 해가지고서는 딱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주유가 이 팔문금세진을 뜰을 못해요. 서서는 딱 보고서는 생문, 사문 딱 해가지고서는 조자룡이를 500명을 줘가지고서는 3번이나 돌파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유는 수전에서는 아주 뛰어나지만은 육전에는 조금 여튼 뭐 그 천재라고 해도 어느 분야에 본인이 뛰어난 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분야에서는 또 아둔해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두루두루 뛰어난 사람이 이 삼국지에서는 이제 제갈국명이 모든 거에 뛰어난데, 그렇게 되면은 딴 사람을 믿들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갈국명은 딴 사람한테 일을 맡기들 안 해요. 본인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마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러니까 제갈 승상의 건강이 유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인간으로서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면은 수명을 갉아먹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그 천재들은 단명을 합니다. 일찍 죽게 돼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의 이 천재들은 일찍 어릴 때 능력을 발휘하고서는
일찍 늙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안 그러면은 늦게 꽃을 피우고서는 늦게까지 이렇게 이제 그 천재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하면, 젊어서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3살 때 천재로 나온 사람은 그 대학교도 금방 나오죠. 10살 되기 전에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오래는 못 가요. 40 되기 전에 이 천재성을 잃어버린다든지 일반인하고 똑같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갈공명은 이제 그렇지 않죠. 28서부터 이 유비를 만나가지고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54세에 절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마이가 생각할 적에는 좀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은 넘겨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80까지도 90까지도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이제 그 살았었는데, 제갈공명은 본인이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 이제 그 화영도에서 조조를 이제 놔주고서는 관원장이 왔어요. 왔는데 이쪽에서는 유비하고 제갈공명이 딱 병사들을 도열해 가지고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풍악을 울리면서 그러니까 관우가 그냥 2km 전방서부터, 그러니까 그 오리 전서부터 말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오다가니 100m 전방에서 무릎을 꿇고서는, 그러니까 500명이 다 무릎을 꿇고서는 가만히 있어요. 오들 못하고. 이쪽에서는 유비하고 이제 제갈공명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100m 전방에서 관우가 무릎을 꿇고서는 딱 있는 거예요. 그 제갈공명은 다 압니다. 그 전서구에서 연락을 받았으니까 조조를 놔줬다. 그 500명 병사들이, 대장들이 거기서 조조하고 같이 이제 그 죽을 먹고, 조조는 말을 타고 관우가 준 도포를 입고 그리고서는 산을 내려가서 하오돈이 병사들을 만났다. 그래야 가자마자 그냥 강릉으로다가니 조인을 보내고, 합비로다가니 장류하고 이전 악진을 보내고, 양양은 하오돈이한테 맡으라고 하고, 그리고서는 허창으로다가니 연락을 해서 허창에서 10만 명 병사를 보내라. 그 순우기한테 이제 연락해가지고 그 10만 명 병사들이 지금 양양으로 오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지금 다 합니다. 제갈공명은. 그런데 관우는 갔다가니 이 본대에 가기 싫어가지고서는 중간에서 미적미적 하다가니 또 본대에 안 올 수는 없으니까 유비한테 안 올 수는 없으니까 여튼 뭐 가기 싫은 걸 억지로 이제 오다가니 그 오리 앞에서부터는 본영이 있는 오리 앞에서부터는 말에서 내려서 걸어서 오다가 100m 전방에서는 딱 무릎을 꿇고 있으면서 더 이제 오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500명 주창기도 그렇고 500명 병사들도 다 무릎 꿇고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쪽에는 제갈공명하고 유비하고 딱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장비하고 조자룡이하고 그 병사들도 다 도열해 가지고서는 지금 조조를 잡아 가지고 올 것이 뭐 확실하니까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0m 전방에서 그냥 무릎 꿇고서는 안 와요. 그러니까 장비가 막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형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관우가 아무 소리 않고서는 엎드려 있어요. 그러니까 조자룡이 또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보니까 포로들은 한 명도 없고 그 관우가 엎드려 있는데 뒤에 500명 병사들이 다 엎드려 있어요. 그러니까 조자룡이가 딱 눈치를 챕니다. 관장군,
그 조조 승상 그 역적놈을 살려서 보내시군요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관우가 아무 소리도 못해요. 조자룡이가 막 팔팔 뜁니다. 군령장까지 써놓고 그것도 본인만 쓴 게 아니라 재채기로 해가지고서는 제갈공명한테도 쓰시오 하고서는 제갈공명한테까지도 군령장을 써놓게 하고서는 여기서 떠났으면서 조조를 만난 것이 100% 만난 것 같은데 그 조조 역적놈을 놔주고 옵니까? 그러니까 장비가 얼른 와서 조자룡이를 툭툭 쳐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갈공명하고 유비하고는 군막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무 소리도 않고. 그러니까 관우하고 그 주창이하고 그 뒤에 병사들 500명하고는 3일 동안 그 다리에서 꼼짝도 않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하고 조자룡이도 와가지고서는 같이 관우 옆에 엎드려요. 엎드려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은 이 안에 있으면서도 다 그쪽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유비도 듣고 있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갈공명이 유비한테 얘기해서 이제 관우를 용서를 해주게 돼요. 나중에 형주를 차지한 다음에는 관우한테 형주를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적벽 대전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요 다음 시간부터는 적벽 대전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러한 그 신야에서부터 그러니까 장비가 28마리 말을 탈취할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적벽 대전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음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